30년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춘천에서 오신 79세 어르신이었는데요. 다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퉁퉁 부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선생님, 저 꿀물 열심히 마셨는데요. 왜 안 나아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문창수입니다. 저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35년간 우리 어르신들 내과 진료를 해왔습니다. 오늘 우리 건강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꿀이 다리 부종에 효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 우리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인터넷에 검색하면 꿀물 마시면 붓기 빠진다. 이런 글이 수백 개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우리가 알아야 할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꿀은 좋은 식품입니다. 항염증 효과도 있고 항균 작용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게 중요한데요. 다리 부종을 치료하는 효과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가 없습니다. 없어요. 세브란스 병원 연구팀이 검토한 결과입니다. 전 세계 의학 논문을 다 찾아봤는데요. 꿀이 부종을 빼준다는 임상 연구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오해가 생겼을까요? 오늘 70분 동안 우리 어르신들께서 알아야 할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다리 부종이 왜 생기는지. 둘째, 꿀에 대한 오해와 진실. 셋째, 진짜 효과 있는 부종 관리법. 이 3가지만 알면 우리 모두 다리 건강 지킬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먼저 우리가 다리 부종이 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부종 한자로 부종이라고 쓰는데요. 뜰부 부을종, 말 그대로 물이 차서 붓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에는 혈관이 있잖아요. 이 혈관 안에 피가 흐르는데요. 이 피 속에 물 성분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이 물이 혈관 안에 잘 있어야 해요. 근데 어떤 이유로 이 물이 혈관 밖으로 새어나오면 그게 바로 부종입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우리 집 수도관 있죠? 수도관이 정상이면 물이 잘 흐르잖아요. 근데 수도관이 약해지거나 구멍이 나면 어떻게 되나요? 물이 새죠.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혈관이 약해지거나 압력이 높아지면 물이 밖으로 새어나와서 붓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왜 하필 다리가 잘 부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중력 때문이에요. 우리가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물은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다리와 발에 물이 많이 고이는 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하지 부종을 경험하는 분이 10명 중 4명입니다. 37.8%예요. 거의 절반 가까이 되죠. 우리 어르신들 주변에 다리 붓는다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그만큼 흔한 증상인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다리가 붓는 원인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잠깐 이거 중요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요. 다리 부종은 증상입니다. 질병이 아니에요. 증상.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다리가 붓는다는 건 우리 몸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종이 생겼을 때 꿀물을 마신다고 해서 낫는 게 아닙니다.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해결해야 붓기가 빠지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리가 붓는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 만성정맥부전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 다리에 있는 정맥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정맥은 피를 심장으로 다시 올려보내는 혈관이에요. 그런데 이 정맥 안에는 판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판막이 뭐냐면 피가 거꾸로 안 내려오게 막아주는 일종의 문 같은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 판막이 약해집니다. 문이 헐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피가 심장으로 잘 안 올라가고 다리에 고이게 됩니다. 그게 부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세브란스 병원 통계를 보면요. 65세 이상 하지 부종 환자 중에서 만성정맥부전이 원인인 경우가 47.3%입니다. 거의 절반이에요. 가장 흔한 원인인 거죠. 두 번째 원인, 심장 문제입니다. 심부전이라고 하는데요. 심장이 피를 제대로 못 퍼주는 상태를 말합니다. 심장이 약해지면 피가 온몸을 잘 돌지 못하고 다리 쪽에 고이게 됩니다. 그래서 붓는 거예요.
신부전으로 인한 부종은 특징이 있습니다. 양쪽 다리가 같이 붓고요. 저녁에 더 심해지고 아침에 좀 나아지는 패턴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패턴이시면 심장 검사 한번 받아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원인, 신장 문제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잖아요. 우리 몸에서 피를 걸러서 노폐물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물을 제대로 못 빼게 되어요. 그래서 몸에 물이 차고 붓게 되는 겁니다. 이외에도 간 문제, 갑상선 문제, 약물 부작용 등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어르신들께 왜 이렇게 원인을 자세히 설명드리냐면요. 꿀물을 마신다고 이런 원인들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꿀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자주 먹는 꿀이 정말 좋은 식품인 건 맞습니다. 저도 꿀 좋아합니다. 근데 문제는 꿀에 대한 과장된 정보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드시는 꿀의 실제 효능부터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꿀에는 항산화 성분이 있습니다. 플라보노이드, 페놀산 이런 성분들이에요. 이 성분들이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연구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또 꿀에는 항균 작용이 있습니다. 특히 마누카 꿀 같은 경우에는 상처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화상이나 궤양 같은 피부 상처에 의료용 꿀을 바르면 치유가 빨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꿀이 기침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감기 걸렸을 때 따뜻한 꿀물 마시면 목이 좀 편해지죠. 이것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이야기예요. 하지만요, 여기서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런 효과들이 다리 부종을 빼준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다리가 붓는 건 혈관에서 물이 새어나와서 조직에 고인 상태잖아요. 꿀의 항염증 효과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미 새어나온 물을 빼주는 건 아니에요. 물을 빼려면 우리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나가거나 림프관을 통해서 순환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해가 되시죠? 꿀이 나쁜 게 아니에요. 다만 부종 치료에는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어르신들께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요. 실제로 꿀물만 마시다가 병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춘천에서 오신 유순덕 할머니 기억나시죠? 이분이 어떻게 되셨는지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인터넷에 보면 꿀물이 이뇨작용을 해서 붓기를 빼준다. 이런 글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정보예요. 꿀에는 이뇨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꿀은 당분이 80%예요. 당분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오히려 수분이 몸에 더 고일 수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꿀 100g에는 약 82g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설탕과 비슷해요. 물론 꿀이 설탕보다 좋은 점은 있습니다. 미량의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있고 혈당을 올리는 속도가 설탕보다 조금 느리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당뇨가 있으시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꿀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꿀물을 많이 드시면 혈당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꿀물을 마시면 물을 더 많이 마시게 되잖아요. 물을 많이 마시는 건 보통 좋은 거지만 신부전이나 신부전 환자분들은 오히려 물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꿀물 좋다고 많이 드시면 부종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꿀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꿀은 좋은 식품이에요. 다만 부종 치료 목적으로 꿀물을 드시는 건 효과가 없다는 걸 정확히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꿀이 부종에 좋다는 이야기가 퍼졌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꿀의 항염증 효과가 과장되게 전달된 것 같습니다. 꿀이 염증을 줄여준다. 이 말이 어떻게 됐냐면 꿀이 붓기를 빼준다로 바뀐 거예요. 염증과 부종은 관련이 있긴 하지만 같은 게 아닙니다. 둘째, 플라시보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꿀물을 마시면 뭔가 건강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요. 실제로 효과가 없어도 좋아진 것 같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셋째,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좋아진 걸 꿀 덕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벼운 부종은 다리 올리고 쉬기만 해도 좀 나아지거든요. 우리가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건강은 희망이 아니라 지식으로 지켜야 해요. 자, 이제 진짜 부종 원인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만성정맥부전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우리 어르신들
60대 이상에서 다리 부종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우리 다리에는 두 종류의 혈관이 있습니다. 동맥과 정맥. 동맥은 심장에서 피를 다리로 내려보내는 혈관이고, 정맥은 반대로 다리에서 피를 심장으로 올려보내는 혈관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피를 위로 올려보내는 게 쉬울까요? 중력을 거슬러야 하니까 어렵죠. 그래서 정맥에는 판막이 있습니다. 판막이 피가 아래로 역류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젊었을 때는 이 판막이 튼튼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나요? 모든 게 약해지잖아요. 피부도 약해지고, 근육도 약해지고, 혈관도 약해집니다. 정맥 판막도 마찬가지예요. 판막이 약해지면 피가 제대로 심장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다리에 고이게 됩니다. 고인 피에서 물 성분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와서 조직에 쌓이면 그게 부종입니다. 만성 정맥부전의 증상은요, 저녁에 다리가 무겁고 피곤한 느낌이 있습니다.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더 심해지고요. 밤에 종아리에 쥐가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리에 거미줄 같은 실핏줄이 보이거나 울퉁불퉁한 정맥류가 생기기도 해요.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그냥 꿀물 드시면서 넘기지 마시고 혈관외과나 순환기 내과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초음파 검사로 정맥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만성정맥부전의 치료는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가벼운 경우에는 압박 스타킹을 신고 다리를 올려주는 것만으로도 좋아질 수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압박 스타킹은 아무거나 신으시면 안 됩니다. 의료용 압박 스타킹은 부위별로 압력이 다르게 설계되어 있어요. 발목이 가장 세고 위로 올라갈수록 약해지는 구조입니다. 이런 압력 차이가 피를 위로 밀어 올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동맥 경화가 심한 분들은 압박 스타킹을 신으면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착용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심부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심부전은 심장이 약해져서 피를 제대로 못 퍼주는 상태입니다. 심장은 우리 몸의 펌프잖아요. 우리 심장이 펌프가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온몸을 잘 돌지 못합니다. 특히 다리 쪽의 피가 심장으로 잘 안 올라오니까 다리에 물이 고이게 되는 거예요. 심부전으로 인한 부종은 특징이 있습니다. 양쪽 다리가 대칭적으로 붓습니다. 저녁에 더 심하고 아침에 누워서 자고 나면 좀 나아져요. 근데 심하면 아침에도 안 빠집니다. 그리고 심부전은 다리만 붓는 게 아닙니다. 배에 복수가 차기도 하고 폐에 물이 차서 숨이 차기도 합니다. 누우면 숨이 더 차고 앉으면 좀 나아지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나라 65세 이상에서 심부전 유병률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이 늘면서 심장 기능이 약해지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심부전이 의심되시면 반드시 심장내과에 가셔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심장 초음파, 혈액 검사 등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부전은 치료가 가능합니다. 약물로 잘 조절하면 심장 기능이 좋아지고 부종도 빠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심부전 환자분들은 물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심장이 피를 제대로 못 퍼주는데 물을 많이 마시면 물이 더 고이잖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수분 섭취량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꿀물이 좋다고 열심히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부종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신장 문제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라고 했죠. 피를 걸러서 노폐물과 여분의 수분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물을 제대로 못 뺍니다. 그래서 몸에 물이 차고 붓게 돼요. 신장 부종의 특징은요, 얼굴도 같이 붓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 주위가 퉁퉁 부어 있으면 신장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또 소변에 거품이 많이 나거나 소변 색깔이 진해지거나 소변량이 줄어드는 증상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신장내과에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로 신장 기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장이 나쁜 분들은 염분과 수분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음식을 싱겁게 드시고 물도 정해진 양만 드셔야 해요. 이런 분들이 꿀물을 많이 드시면 역시 좋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부종의 주요 원인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면요, 만성 정맥부전, 심부전, 신장 문제, 이 3가지가
우리 어르신들 다리 부종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이 원인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꿀물로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만성 정맥 부전은 혈관 판막의 문제고, 심부전은 심장 펌프의 문제고, 신장 문제는 필터의 문제입니다. 꿀이 아무리 좋아도 이런 기능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유순덕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 이야기를 들으시면 왜 제가 우리 어르신들께 이렇게 강조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유순덕 할머니 79세, 춘천에서 혼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2년 전에 저희 병원에 처음 오셨어요. 다리가 너무 부어서 신발을 못 신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언제부터 부으셨어요? 할머니가 대답하셨어요. 한 1년 됐는데요. 처음에는 저녁에만 좀 부었어요. 근데 요즘은 아침에도 안 빠져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할머니 대답이 이랬습니다. 아들이 인터넷에서 찾아보더니 꿀물이 좋다고 해서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꿀물 2잔씩 마셨어요. 1년 동안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1년 동안 꿀물만 드시면서 병원을 안 오신 거예요. 검사를 해봤더니요. 할머니는 심부전이 꽤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심장 기능이 정상의 35%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꿀물을 많이 드신 탓인지 혈당도 높아져 있었습니다. 당화 혈색소가 7.8%였어요. 당뇨 진단 기준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만약에 이분이 1년 전에 병원에 오셨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때는 심장 기능이 지금보다 훨씬 좋았을 거예요. 약물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회복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1년 동안 꿀물만 드시면서 방치하신 거죠. 다행히 지금은 치료를 잘 받고 계십니다. 심부전 약을 드시고 식이 조절을 하시면서 많이 좋아지셨어요. 다리 부종도 많이 빠졌고요. 혈당도 조절되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진작 올 걸 그랬어요. 꿀물이 좋다고 해서 열심히 마셨는데 오히려 당뇨까지 생겼네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요. 우리 어르신들이 인터넷 정보를 너무 믿지 마시라는 겁니다. 물론 좋은 정보도 많아요.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정보도 정말 많습니다. 특히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하는 건강 정보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신 후에 따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리가 붓는다는 건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무시하시면 안 돼요. 꿀물 마시면서 기다리지 마시고 병원에 가셔서 원인을 찾으세요. 원인을 알아야 제대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진짜 효과 있는 부종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어르신들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잘 들으시고 실천해 보세요. 먼저 가장 중요한 3가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첫째, 염분 섭취를 줄이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소금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 물이 고이기 때문이에요. 소금의 주성분인 나트륨은 물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습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물도 따라서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짜게 먹으면 붓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소금 섭취량은 5g입니다. 작은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정도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평균 섭취량이 얼마인 줄 아세요? 9.9g입니다. 거의 2배를 먹고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입맛이 짜게 길들여져 계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찌개국, 젓갈, 김치 이런 음식들은 염분이 많습니다. 제가 드리는 실천 팁입니다. 국물 음식, 국물은 반만 드세요. 국물에 소금이 제일 많이 녹아 있거든요. 건더기만 드시고 국물은 남기세요. 김치, 젓갈, 장아찌 같은 절임 음식은 조금만 드세요. 이런 음식들은 염분 덩어리예요. 외식하실 때는 싱겁게 해달라고 말씀하세요. 식당 음식은 보통 짜게 만들거든요. 가공식품라면 햄, 소시지 이런 건 되도록 피하세요. 이런 음식에는 나트륨이 엄청 많이 들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싱거워서 맛이 없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근데 2주만 참으시면 입맛이 바뀝니다. 싱거운 게 익숙해지면 그때부터는 짠 음식이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둘째, 다리를 자주 올려주세요. 이건 정말 간단한데 효과가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부종은 중력 때문에 다리에 물이 고이는 거라고.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다리를 높이 올리면 물이 빠지겠죠. 실천 방법입니다. 누우실 때 다리 밑에 베개나 쿠션을 받쳐서
다리가 심장보다 높게 되도록 하세요. 20cm 정도만 높여도 됩니다. 소파에 앉으실 때도 발을 탁자 위에 올려놓으세요. 앉아서 TV 보시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능하시면 낮에도 틈틈이 누워서 다리를 올려주세요. 30분씩 하루에 3번 정도 하시면 좋습니다. 이거 진짜 효과 있어요. 저희 환자분들 중에 이것만 하고도 붓기가 많이 빠진 분들 많습니다. 우리 돈도 안 들고 부작용도 없어요. 셋째, 적당히 움직이세요. 우리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면서 정맥의 피를 위로 밀어 올려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오래 앉아 있거나 서 있으면 종아리 근육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피가 정체되고 부종이 생깁니다. 그래서 움직이셔야 합니다. 1시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걸어 다니세요. 집안을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앉아 계실 때도 발목 운동을 해주세요. 발목을 위아래로 꺾었다 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도 종아리 근육이 움직여서 피가 순환됩니다. 만보 걷기가 좋다고들 하는데요. 부종 있으신 분들은 무리하지 마시고요. 하루에 30분 정도 편하게 걸으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수영도 정말 좋습니다. 물속에서는 물의 압력이 다리를 눌러주거든요. 압박 스타킹과 비슷한 효과가 있어요. 물에 들어가면 부종이 확 빠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 염분 줄이기, 다리 올리기, 적당히 움직이기, 이 3가지가 부종 관리의 기본입니다. 꿀물보다 100배는 효과 있어요. 이제 추가로 도움되는 방법들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압박 스타킹입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는데요. 의료용 압박 스타킹은 만성 정맥 부전으로 인한 부종의 효과가 있습니다. 압박 스타킹을 고르실 때는요, 압력 강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통 15에서 20mm 수은주 정도의 가벼운 압박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세면 불편하거든요. 신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직 다리가 안 부은 상태에서 신으셔야 합니다. 이미 부은 상태에서 신으면 효과가 떨어지고 불편합니다.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는 벗으세요. 자는 동안에는 다리를 올리고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맥 경화가 심하신 분들은 압박 스타킹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어요.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착용하세요. 둘째, 찬물과 따뜻한 물을 번갈아 하는 족욕입니다. 이건 우리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방법은요, 따뜻한 물에 3분 담갔다가 찬물에 1분 담그는 걸 3번에서 5번 반복하세요. 온도는 따뜻한 물이 38도에서 40도 정도, 찬물이 15도에서 2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방법은 혈관을 수축했다, 이완했다 하면서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근데 당뇨병으로 발 감각이 둔하신 분들은 화상 위험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온도를 꼭 손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셋째, 마사지입니다. 우리 다리 마사지도 부종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방법은요, 발에서 시작해서 무릎 방향으로 쓸어 올리듯이 마사지 하세요. 심장 쪽으로 밀어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게 누를 필요 없어요. 피부를 가볍게 쓸어주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하루에 10분씩 아침 저녁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넷째,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여러분,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트륨이 빠지면 물도 같이 빠지니까 부종 완화에 도움이 돼요. 칼륨이 많은 음식으로는요, 바나나, 감자, 고구마, 시금치, 아보카도, 토마토 등이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칼륨을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신장이 칼륨을 제대로 배출 못하면 몸에 쌓여서 심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신장 환자분들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다섯째, 충분히 물을 마시세요.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어요. 붓는데 물을 더 마시라고. 근데 사실 물을 적게 마시면 우리 몸이 물을 더 저장하려고 합니다. 탈수 상태라고 인식하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물을 마시는 게 오히려 부종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신부전이나 신부전 환자분들은 물 섭취량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의사 선생님이 정해주신 양만 드세요. 보통 건강하신 분들은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드시면 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여섯째, 술과 담배를 줄이세요.
술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물이 혈관 밖으로 더 잘 빠져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술 마신 다음 날 얼굴이나 다리가 붓는 거예요. 담배도 혈관에 안 좋습니다. 담배의 니코틴이 혈관을 손상시키고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정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담배를 끊으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부종 관리에 도움되는 방법 6가지를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압박, 스타킹, 번갈아, 족욕, 마사지, 칼륨 섭취, 충분한 수분 섭취, 술, 담배 줄이기. 이 방법들 중에서 여러분 본인에게 맞는 걸 골라서 실천해 보세요.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 쉬운 것부터 하나씩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리 부종이 있을 때 주의해야 할 위험 신호입니다. 이건 꼭 기억해 두세요. 부종 중에서도 빨리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피곤해서 부은 거와 위험한 부종은 다릅니다. 첫째, 갑자기 한쪽 다리만 심하게 붓는 경우입니다. 이건 심부정맥 혈전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심부정맥 혈전증은 다리 깊은 곳에 있는 정맥에 피떡 혈전이 생기는 병이에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 이 혈전이 떨어져 나가서 폐로 가면 폐색전증이 됩니다. 폐색전증은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쪽 다리만 갑자기 부으면서 통증이 있으면 즉시 응급실에 가셔야 합니다. 심부정맥 혈전증의 증상은요, 한쪽 다리가 갑자기 붓고 열감이 있습니다. 만지면 따뜻해요. 그리고 종아리에 통증이 있고 색깔이 붉거나 푸르스름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세요. 둘째, 숨이 차면서 다리가 붓는 경우입니다. 이건 심부전이 악화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심장이 제대로 못 퍼주니까 다리에 물이 고이고 폐에도 물이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폐에 물이 차면 숨이 차게 됩니다. 특히 누우면 더, 숨이 차고 앉으면 좀 나아지는 특징이 있어요.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빨리 심장내과에 가셔서 검사를 받으세요. 심부전은 약으로 잘 조절할 수 있지만 방치하면 위험합니다. 셋째, 발이 붓고 소변량이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이건 신장 기능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하루에 소변을 1리터에서 2리터 정도 보는데요. 이게 500ml 이하로 줄어들면 문제입니다. 신장이 물을 제대로 못 빼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신장내과에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급성심부전은 빨리 치료하면 회복될 수 있지만 늦으면 투석이 필요해질 수 있어요. 넷째, 다리가 붓고 피부색이 변하거나 상처가 안 낫는 경우입니다. 이건 정맥질환이 심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만성 정맥부전이 오래되면 피부에 변화가 생깁니다. 피부색이 갈색으로 변하거나 습진처럼 가렵고 벗겨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심하면 궤양이 생기기도 합니다. 정맥성 궤양은 치료가 잘 안 되고 오래 갑니다. 감염이 되면 더 심해지고요. 그래서 피부에 변화가 보이면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혈관외과에서 진료를 받으세요. 다섯째, 온몸이 다 붓는 경우입니다. 다리만 붓는 게 아니라 얼굴, 손, 배까지 다 부으면 전신부종입니다. 전신부종은 심장, 신장, 간 중에 하나 이상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일 수 있어요. 특히 배가 불러오면서 붓는 복수는 간경화나 심부전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종합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내과에 가셔서 정밀 검사를 받으세요. 자, 지금까지 위험 신호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다시 정리할게요. 한쪽 다리만 갑자기 붓고 아프면 심부정맥 혈전증, 숨이 차면서 붓면 심부전, 소변량이 줄면서 붓면 심부전, 피부색이 변하면 정맥질환 악화, 온몸이 붓면 전신질환.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여러분 꿀물 마시면서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세요. 우리 빨리 갈수록 치료 결과가 좋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70분 동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핵심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다리 부종은 증상이지 질병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인을 찾아서 치료해야 합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만성정맥부전, 심부전, 신장 문제입니다. 둘째, 꿀은 좋은 식품이지만 부종 치료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꿀의 항염증 효과와 부종은 다른 이야기예요. 과학적 근거가 없는 정보에 속지 마세요. 셋째,
부종 관리의 기본은 염분 줄이기, 다리 올리기, 적당히 움직이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만 실천하면 꿀물보다 100배 효과 있습니다. 우리 돈도 안 들어요. 넷째, 위험 신호가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한쪽만 붓거나 숨이 차거나 소변량이 줄거나 피부가 변하거나 온몸이 붓는 경우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건강이 정말 중요합니다. 잘못된 정보 때문에 병을 키우시면 안 돼요. 인터넷에 뭐가 좋다고 하면 그냥 믿지 마시고 의사 선생님께 물어보세요.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유순덕 할머니요.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어요. 꿀물 대신 약을 드시고 염분 줄이고 다리 올리고 걷기 운동 하시니까 부종이 많이 빠졌습니다. 할머니가 요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선생님 진작 병원에 올 걸 그랬어요. 1년 동안 꿀물 마시면서 시간 낭비했네요. 근데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에요. 맞습니다. 우리 이제라도 알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꿀물로 부종 치료하려고 하셨다면 이제 아셨잖아요. 우리 오늘부터 제대로 된 방법으로 관리하시면 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요. 우리 손주들 결혼식까지 건강하게 봐야 하잖아요. 우리 자식들한테 짐 안 되고 당당하게 살려면 지금부터 건강관리 잘 하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다리 붓는다고 꿀물 드시는 분 계시면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로 병을 키우시면 안 되니까요. 제가 앞으로도 우리 어르신들께 여러분께 정확한 건강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핵심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리 부종 우리가 원인을 찾으세요. 꿀물은 효과 없습니다. 우리 염분 줄이고 다리 올리고 움직이세요. 위험 신호 있으면 우리 바로 병원 가세요. 이 네 가지만 우리 기억하시면 됩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문창수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제가 지키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받는 질문들이에요. 첫 번째 질문. 선생님, 저녁만 되면 다리가 퉁퉁 붓는데 이게 정상인가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우리 저녁에 약간 붓는 건 어느 정도 정상일 수 있어요. 왜냐면 낮 동안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중력 때문에 물이 다리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약간 붓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빠지는 건 정상 범위입니다. 근데요, 문제는 그 정도입니다. 양말 자국이 좀 남는 정도면 괜찮아요. 근데 신발이 안 들어갈 정도로 붓거나 아침에도 안 빠지면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병원에 가셔야 해요. 그리고 저녁마다 너무 심하게 붓는 것도 문제입니다. 만성정맥부전이 시작된 거일 수 있어요. 방치하면 점점 심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하실 정도로 붓는다면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 이뇨제 먹으면 붓기가 빠지는데 계속 먹어도 되나요? 이 질문 중요합니다. 이뇨제는 소변을 많이 나오게 해서 우리 몸에 물을 빼주는 약이에요. 그래서 붓기가 빠지죠. 근데요, 이뇨제를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작용이 있거든요. 첫째, 전해질 불균형이 올 수 있습니다. 나트륨이나 칼륨 같은 전해질이 너무 빠지면 어지럽거나 근육 경련이 생기거나 심하면 심장 박동에 이상이 올 수 있어요. 둘째, 탈수가 될 수 있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빼면 혈압이 떨어지고 어지러우실 수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특히 탈수에 취약하시거든요. 셋째, 신장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이뇨제를 오래 쓰면 신장 기능이 나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뇨제는 반드시 의사 처방을 받고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받으시면서 전해질이나 신장 기능을 확인하셔야 해요. 약국에서 이뇨 효과 있다고 파는 건강기능식품 있잖아요.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효과가 있다면 그만큼 부작용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의사와 상담 없이 드시지 마세요. 세 번째 질문. 압박 스타킹 신으면 불편한데 꼭 신어야 하나요? 압박 스타킹. 처음 신으시면 꽉 조이는 느낌이 불편하실 수 있어요. 특히 더운 여름에는 더 그렇죠. 근데요, 만성 정맥 부전이 있으시면 압박 스타킹이 정말 효과 있습니다. 우리 연구 결과를 보면 압박 스타킹을 꾸준히 신은 환자분들이
안 쉬는 분들보다 부종이 훨씬 덜하고 피부 합병증도 적었어요. 불편함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처음에는 압력이 낮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적응이 되면 조금씩 압력을 올리시면 됩니다. 둘째, 아침에 다리가 안 부은 상태에서 신으세요. 부은 상태에서 신으면 더 불편하거든요. 셋째, 잘 맞는 사이즈를 고르세요. 너무 작으면 불편하고 너무 크면 효과가 없어요. 매장에서 측정을 받고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넷째, 실리콘 밴드가 있는 무릎형이나 허벅지형은 흘러내리지 않아서 편합니다. 발목형보다 조금 비싸지만 착용감이 좋아요. 압박 스타킹은 매일 신으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 이틀 신다가 안 신다가 하면 효과가 떨어져요. 습관이 되면 별로 불편하지 않으실 거예요. 네 번째 질문. 부종에 좋은 음식이 따로 있나요? 아까 칼륨이 많은 음식이 도움된다고 했죠. 바나나, 감자, 시금치, 토마토 같은 거요. 이런 음식이 나트륨 배출을 도와서 부종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단백질도 중요합니다. 우리 혈액 속에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이 있는데요. 이게 혈관 안에 물을 잡아두는 역할을 해요. 알부민이 부족하면 물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와서 붓게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충분히 드셔야 해요.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계란, 두부, 생선, 살코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식품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자주 먹는 가공식품에는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라면 하나의 나트륨이 1800mg 정도 들어있어요.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이 하루 2000mg인데 라면 하나로 거의 다 채우는 거죠. 자연식품 위주로 드시고 직접 요리해 드시면 염분 조절이 쉬워집니다. 다섯 번째 질문. 운동을 하면 부종이 심해지는데 안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운동 직후에 우리 다리가 좀 더 붓는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 근육에 피가 몰리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운동을 안 하는 게 더 안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 종아리 근육이 약해지면 정맥혈을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이 약해지거든요. 그러면 부종이 더 심해져요. 운동을 하시되 방법을 잘 선택하시면 됩니다. 수영이나 아쿠아로빅도 좋습니다. 자전거 타기도 괜찮습니다. 반면에 오래 서서 하는 운동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 중에 서서 하는 동작이나 오래 서 있어야 하는 운동은 부종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운동 후에는 다리를 올리고 쉬시면 운동 중에 몰렸던 피가 빠지면서 붓기가 가라앉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 다리 마사지기 사도 되나요? 시중에 다리 마사지기 많이 나와 있죠. 공기압으로 우리 다리를 눌러주는 기계인데요. 부종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병원에서도 비슷한 원리의 기계를 치료에 사용해요. 근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심부정맥 혈전증이 있으시면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혈전이 떨어져 나갈 위험이 있거든요. 둘째, 피부에 상처나 감염이 있으면 사용하지 마세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셋째, 동맥 경화가 심하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구매 전에 의사 선생님께 본인이 사용해도 되는지 확인하시고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일곱 번째 질문. 부종이 있으면 물을 적게 마셔야 하나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보통 건강하신 분들은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좋습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우리 몸이 탈수라고 인식해서 오히려 물을 더 저장하려고 하거든요.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드시면 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다만 신부전이나 신부전이 있으신 분들은 다릅니다. 이런 분들은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몸에 물이 더 차서 부종이 심해질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하루에 몇 리터까지 마시라고 정해주시면 그 양을 지키셔야 합니다. 여덟 번째 질문. 부종약 광고 많이 보는데 효과 있나요? 인터넷이나 TV에서 부종에 좋다는 건강기능식품 광고 많이 보셨죠? 적소두, 차전자피 이런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면서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런 제품들의 효과는 과학적으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성분이 약한 이뇨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먹는 의약품만큼 강하지 않아요. 그리고 문제는요. 이런 제품을 먹으면서 병원에 안 가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아까 유순덕 할머니처럼요. 제품 효과를 믿고 병원 방문을 미루시다가 병을 키우시는 거예요. 부종이 있으시면 건강기능식품 사 드시기 전에 먼저 병원에 가셔서 원인을 확인하세요. 우리가 원인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보조적으로 드시는 거지 우리 치료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주 받는 질문 8가지에 대해 우리 어르신들께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리하면요. 저녁에 약간 붓는 건 정상일 수 있지만 심하면 검사를 받으세요. 이뇨제는 의사 처방 없이 드시지 마세요. 압박 스타킹은 효과 있으니까 꾸준히 신으세요. 칼륨 많은 음식과 단백질 충분히 드세요. 운동은 가볍게 꾸준히 하세요. 마사지기는 확인 후 사용하세요. 물은 적당히 드세요. 건강기능식품보다 병원 진료가 먼저입니다. 이 내용들 우리 어르신들 기억해 두시고 실천해 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전체를 우리 어르신들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70분 동안 다리 부종과 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핵심 메시지 첫 번째. 우리 다리 부종은 원인이 있습니다. 만성 정맥부전, 신부전, 신장 문제가 가장 흔한 원인이에요. 우리가 원인을 찾아서 치료해야 낫습니다. 핵심 메시지 두 번째. 꿀은 좋은 식품이지만 부종 치료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없어요. 꿀물 마시면서 병원 방문을 미루지 마세요. 핵심 메시지 세 번째. 우리의 부종 관리의 기본은 염분 줄이기, 다리 올리기, 적당히 움직이기입니다. 우리 돈 안 들고 부작용 없고 효과는 확실합니다. 핵심 메시지 네 번째. 위험 신호가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한쪽만 붓거나 숨이 차거나 소변이 줄거나 피부가 변하거나 온몸이 붓는 경우입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죠. 우리 건강은 우리 삶의 기반이잖아요. 우리가 건강해야 손주들이랑 놀아줄 수 있고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어요. 우리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으신 분 없으시잖아요. 우리 당당하게 건강하게 살려면 지금부터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리 더 많은 분들께 정확한 건강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문창수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제가 지키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